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르노에서 온 수입차죠. 전기차 조에인데요. 자, 프랑스 모델들을 떠올릴 때 해치백이 상당히 강세입니다. 푸조도 그렇고 르노 역시도 해치백을 잘 만드는데요. 대중적인 모델부터 고성능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라인업을 구축해 놓고 있기도 하죠. 자, 그런 르노가 내놓은 전기차 2012년에 나온 것이 조에인데 국내에는 이 진화를 통해서 조금 뒤에 모델이 들어왔죠. 어쨌든 프랑스 소형차가 보여주는 그런 완성도 부분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네, 르노 조에 잠시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는 테슬라입니다. 모델 3가 상당한 판매량을 내고 있죠. 그럼 유럽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유럽은 소형차를 선호하며 시장에서 쌓은 신뢰도를 중시합니다. 그 때문에 모델 3보다 잘 팔리는 모델이 있는데요. 유럽 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기차, 바로 르노 조에입니다. 조에는 2012년 출시됐고 현재까지 21만 6천 대 이상이 팔렸습니다. 디자인이 독특하게 생겼죠? 조에라는 모델명은 2005년부터 등장한 다양한 컨셉트카를 통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조에 E 스포트라는 모델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진화했고요. 르노의 디자인 틀을 바탕으로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모습이죠. 하지만 후면 디자인은 저희 팀에서도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실내는 익숙한 모습이죠. XM3, QM3와 많이 비슷합니다. 계기판은 10.25인치, 센터 패시아는 9.3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인터페이스도 기존 차들과 다르지 않아 르노 삼성차를 운영했던 소비자라면 바로 적응해서 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도 좋고요. 기어 레버는 전자식입니다. 잘 보시면 주차할 때 쓰는 P가 없죠? N으로 두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자동으로 파킹 브레이크가 작동합니다. 전자식을 쓰는 만큼 시동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파킹 브레이크가 활성화되고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시트 등받이 각도를 다이얼을 돌려서 변경한다는 점인데요. 시트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다이얼이 있습니다. 손을 놓고 돌리기 불편합니다. 휴게소에서 잠시 눈이라도 붙일 때 불편하고요. 소형차이긴 하지만 일부 마감 품질을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잠시 조에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조에에는 저속 보행자 안전 신호음을 3가지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은 SM3G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어떻게 들리는지 들어볼까요?
안전장비로는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를 비롯해 사각 경고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자동 주차 기능도 눈에 띄죠. 스피커는 보스 제품을 사용하고요. 조회는 2012년 출시된 이후 내외관의 변화보다 배터리 성능 개선에 목적을 두고 진화했는데요. 이번 모델은 3세대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국내 배터리 기술력이 들어간 조회, 유럽을 넘어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르노 조회와 함께 달려볼까요? 일단은 일반 모드 드라이브 상태에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처럼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역시 초반부터 차가 달려나가는 이 느낌이 상당히 좋은데요. 자, 전기차의 이점이라면 이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바로 힘을 실어서 차를 밀어낸다는 점에 있는데요. 같은 이유로 테슬라 모델 시리즈가 상당한 발진 가속력을 자랑을 합니다. 하면 현재 조회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형 해치백인 만큼 이 출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제한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이 208도 그랬었죠. 자, 모터의 최고 출력은 100kW급인데 자, 이것을 환산하게 되면 약 136마력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전기차에 있어서의 이 수치적 출력은 내연기관의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때문에 현재도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 가속감만큼은 내연기관의 출력, 그것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르노 조회 과연 어떤 가속 성능을 내는지 한번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9초대 초반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경쟁차인 이 208 대비 다소 좀 떨어지는 모습이죠. 208 같은 경우가 이 순간적인 펀치력 부분이 좋았었고 그 때문에 이제 7초대 후반의 가속력을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롱마일리지 스타일로 나온 조회 그 때문인지 가속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연기관과 비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가장 대중적인 아반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아반떼가 10초대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반떼가 정말 답답해서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준중형 모델로서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뭐 크게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이에 비춰서 바라봤을 때 이 조회가 갖고 있는 가속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9초대 정도의 성능이면 그래도 조금은 이 잘 달리는 느낌을 주는 그 시작점에 있는 만큼 실제 이 차를 탔을 때 가속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끼실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네요. 특히나 이 전기차 가속 페달을 온 오프 할 때마다 달려나가는 느낌, RPM이 올라가서 출력과 토크를 만드는 내연기관과는 차이를 보이는 만큼 상당히 이 재미있는 그런 요소로 다가오는데요. 거기다 조회의 장점이 되는 또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프랑스 차들의 공통된 장점인데 핸들링이 매우 좋은데요. 클리오 역시도 국내에 들어왔을 때 와, 그 출력은 되게 애매하네, 하지만 달리기 부분에서 그 차가 재미없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모든 것들이 가속 위주의 평가로 가게 된다면 다 페라리 타야죠. 자, 하지만 이 손맛이라고 하죠.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이 차가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 내 의도에 따라서 움직여 주느냐, 이것이 이제 핸들링의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조회는 상당히 재미난 편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뭐 친환경적인 차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타는 동안의 만족감 역시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루는 맛이 쏠쏠하다는 점은 조회가 갖는 분명한 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코너링을 하고 있을 때 의외로 좀 잘 버텨준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우선 이 차의 타이어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195m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요즘엔 정말 막 휠들을 다 엄청나게 크게 끼우고 타이어도 오버스펙으로 끼우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작게 다가오지만 사실 이런 차급에는 맞는 사이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타이어인데요. 네, 오이 타이어로는 저희도 사실 이제 처음 보는 모델인데, 네, 아리 타이어로는 이미 국내에도 한 2년 전에 출시가 되었었죠. 미쉐린의 크로스 클라이밋 시리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패턴으로 봤을 때 V 패턴, 뭐 정말 옛날에 구디어 타이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 타이어가 갖는 장점, 네, 전철 환경에서 상당히 좋은 능력을 자랑합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딱 한 가지 항목 외에는 모든 부분에서 상당한 만족감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코너링을 했을 때, 핸들링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의 종합적인 만족도가 높아진 만큼, 네, 이 차 전기차 조회와 짝을 이뤘을 때 조회가 갖고 있는 성능을 조금 더 견인하는데 유리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동 성능도 한번 볼까요? 네, 제동 부분에서는 조금 평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형차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전기차로 진화를 하면서 무게가 약간 늘게 되고, 이런 점들에 비춰서 타이어를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때문인지 40m 안쪽, 그렇기 때문에 최단 거리는 39m를 보였지만, 예, 평균적으로는 40m 중반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 성능이 40m대에 머물었는데 마지막 테스트에서 42m를 약간 넘어섰거든요. 그 때문에 평균 제동거리가 많이 늘어났죠. 제가 앞서 타이어가 갖는 마지막 약점이 하나가 좀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강한 제동을 걸어줬을 때 후반으로 가면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이었는데요. 사실 이 점을 놓고 나머지 것들만 본다면 만족도는 상당합니다. 또한 이 전기차로 사실은 이런 급제동을 했을 때는 회생 제동 에너지를 만들 수 없게 되거든요. 때문에 이런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없는 만큼 이 점 자체가 이 차에 있어서 큰 약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뭐 그래도 가속 페달을 밟고 스티어링 휠을 돌리고, 이때 매력만큼은 상당히 뭐 좋고요. 또한 이제 운전을 할 때 약간의 팁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쓰는 것보다는 B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낫는데요. 자, B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 저항이 많이 커지게 되죠. 쉽게 말해서 이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한 그런 저항을 키운다는 것인데, 이를 잘 활용하면 원페달 드라이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탄력이 필요할 때는 D로 바꾸고, 다시금 제동이 필요할 때는 B모드로 바꿔서 어느 정도의 저항을 걸어주고 이후에 부드럽게 제동을 하게 되면 주행거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이 주행거리를 늘리는 것조차도 때로는 스트레스, 때로는 많이 늘어나면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쟁차인 이 208과 비교를 한다면 이 주행거리 부분에서 확실한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뭐 지금도 사실은 이제 잔량이 40%대까지 떨어져 있지만 주행 가는 거리는 170 정도를 마크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경쟁차인 같은 이제 프랑스 태생인 이 208과 비교를 한다면 더 많은 거리를, 또한 이제 어떤 그 에너지 축적 차원에서는 조금 더 나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어떤 중거리용, 단거리에서 중거리 환경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전기차로 접근하시는 소비자분들이라면 조회에서 상당한 만족감을 누리실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사실 가속에 대한 만족감만 보면 저도 이 208이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직접 일상에서 탄다면 전기차 가지고 계속 가속할 수 없거든요. 때문에 저는 이 조회 쪽에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조회의 정숙성을 한번 알아볼까요? 경쟁차와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주행을 했을 때 약간 더 낮은 소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타이어의 패턴으로 본다면 조금 더 불리할 것 같은데 의외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서스펜션은
조금 부드럽게 가져간 느낌인데, 이 전기차의 특성상 차체가 아무래도 내연기관 차들과는 조금 다른 설계를 갖게 되고, 그 때문에 약간은 경직된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뭐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로 인해서 서스펜션 자체는 뭐 탄력적인 어떤 핸들링이라는 부분에 한 40%, 승차감이라는 부분에 한 60%를 줬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때문에 어떤 일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승차감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떤 퍼포먼스카가 아닌 일상을 위한 차, 그런 용도로서는 충분히 가치를 해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리고 가장 이 차에게 중요한 요소, 바로 전비가 될 텐데, 저희가 실제 도로를 다니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대략적으로 1kWh의 전력을 가지고 한 6km대의 주행거리를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제 전기를 아껴서 주행을 하다 보니까 뭐 최대 좀 7km 후반까지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의외로 전비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차들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국산 전기차들도 이 전비를 뽑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현재 이제 이 실주행 때의 어떤 그런 전비를 뽑아내는 것을 본다면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여러가지 구성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많이 갖춘 조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지적하자면 시트의 높낮이가 조절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트를 상당히 낮추고 타는 편인데, 그런 기능을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떠다니는 느낌이 났거든요. 물론 지금은 2, 3일 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이 되었지만, 어떤 그 높낮이 기능을 갖춘다면 만족감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 외에 에이다스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기능성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없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스티어링 휠을 보정해 준다든지 그런 기능이 채용된다면 만족감이 더 크게 향상될 것 같네요. 오늘 만나신 르노 조회. 최근 이제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푸조 2208, 다양한 전기차들을 만나봤는데요. 사실 이제 코나 EV도 저희가 이 테스트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 충전 관련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차를 받자마자 바로 반납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조회, 일단 뭐 전비가 잘 나온다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차가 작다 보니까 운전하기도 상당히 편했습니다. 때문에 어떤 그 장거리용으로 놓고 본다면 400km대 이상을 가진 그런 전기차가 좋겠지만, 일상 환경을 비롯해서 어떤 그 중거리 정도를 커버하는 그런 영역을 넘보시는 분이라면, 특히 뭐 가격으로 봤을 때도 보조금을 받아서 2천만 원대로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경쟁력은 가져가죠. 이런 조건들이 잘 매칭되는 분들께서 조회를 구입하신다면 더 큰 만족감을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뭐 출퇴근 환경 비롯해서 저와 같다면, 저는 또 이제 주중에는 다른 테스트카를 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 같으면 한번 충전해서 한 2주는 그냥 탈 것 같은데요. 뭐 마트 쇼핑도 가고요. 오늘은 연비가 잘 나오는 소형 해치백이죠, 조회를 만나봤습니다. We're fucking amazing.